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해요. 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돈의 비밀 편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책은 아닙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에 관해서 이렇게 배운 적들이 거의 없죠. 자본주의 사회는 좀 이상하게도 돈을 경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흥부와 놀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이 없는 흥부는 캐릭터가 착하고 이렇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놀부는 이름도 놀부지만 어쨌든 돈이 좀 있고 그러면은 맞아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없는 사람 거 뺏어가고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거의 모든 국민이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돈이죠. 기업을 하는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이런 문제들도 다 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돈이 잘 안 돌아가는 동맥경화를 좀 겪고 있는데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돈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잘 돌아갈 때는 또 돈이 이렇게 행복하게도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이제 돈의 중압감에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루빨리 돈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돈을 모아서 내가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쓸 돈이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드시라고 제가 책에 요 책. 아주 열심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책에 서두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좀 돈에 사실 굉장히 좀 무지한 면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된 이유가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이제 호주에 살고 계신 유명한 그 IT 컨설턴트이고 미래학자인 스티브 사마티노라는 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용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돌아가는 걸 잘 깨우친 사람들이 돈을 잘 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자본주의 사회는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기능을 해야만 잘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이제 밖을 들여다보면 네. 우리가 정부에서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위반하는 아주 고위 공무원들도 있고 또 그거를 집행하는 행정부의 공무원들도 있고 사법부의 공무원들도 있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회사에서 열심히 생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도 수거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버스 운전도 해야 되고 물건을 날라주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저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자본주의가 운영되는 시스템과 돈이 흘러가는 모든 구조들을 이해하고 누구나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하겠죠. 예,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도 교육에서 자본주의의 돈에 관해서는 어느 나라도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거의 30년 동안 누구한테 배운 적도 거의 없고 스스로 깨우쳐서 얻어낸 결과들이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좋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으니까 접근성이 좀 높아졌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를 알 방법들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는 크게 이제 상부 시스템하고 하부 시스템으로 둘로 나눠지는데 상부 시스템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가는 그런 곳들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던 친구들 어디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네. 변호사, 그렇죠. 고위공무원, 네. 임원. 임원이 된 분들은 이제 그쪽이 싫어서 사회에서 이제 민간에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들을 포함해서 거의 상부로 다 갑니다. 그렇죠. 민간은 민간에서 하는 일이니까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공무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제어하죠?
시험을 봐야 되고 인원을 제한시킵니다. 지금 의사들 좀 다시 정부하고 뭐 갈등 있고 그러는데 인원을 제한하고 시험을 봅니다. 네. 그리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뭐 고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네. 5급 공무원, 뭐 행정고시든 사법고시든 외무고시든 패스하려면 하루 이틀 공부해서는 되지 않죠. 전공도 해야 되고 그래야 빨리빨리 갈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탈락시키고 위로 이제 소수만 끌어올려서 이들을 공공재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위반하고 하는 것들을 하도록 하고 네. 뭐 거의 이들은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바꿉니다. 뭐 제가 공공재라고 하는데 직업적으로는 공공재로 바꿔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 하부에서 네. 작동되도록 직업이라는 의미 또 직업 훈련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밀어넣고 있는 이런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상부에 다 가 있는 거죠.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상부로 가는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구나라는 거를 다 깨우치면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죠. 네. 똑똑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일해야 될 곳에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첫 번째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돈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고 정부도 그걸 말하지 않는다. 이건 뭐 제 얘기이기도 하고 네. 스티브 사마티노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또 책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부유해진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통용되는 이야기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렵고 95% 이상의 사람한테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95%도 사실은 네. 비율을 좀 덜 준 겁니다. 뭐 왜 그러냐면 5%와 95% 나눠보면 네. 그 5%가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부 구조로 갈 수 있는 사람이냐? 네.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퍼센테이지가 훨씬 낮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네. 뭐 변호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의 일생을 보장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고요.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특히 5급 공무원으로 처음부터 들어가면 9급으로 시작한 사람들과는 거의 한평생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분들은 또 올라가면서 또 연봉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만큼 뭐 그죠. 부럽지 않게 받게 되고 그만두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은퇴 후에도 죽을 때까지 네. 특히 배우자까지도 이렇게 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래를 보장받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스템의 상부로 가면 네. 그 대가로 부유해진다.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근데 다 갈 수가 없죠. 다 아까 갈 수 얘기한 없죠. 대로. 그래서 이제 95% 이상의 사람들이 그 구조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죠. 뭐 바늘구멍은 아니지만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긴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을 다 놓고 보면. 그렇죠. 네.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네. 그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할 텐데 우리한테 뭐 돈이 없는 또 4가지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돈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해온 얘기대로 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해요. 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면서 네. 거의 절반만 일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곧 대부분 사람에게는 돈을 버는 시간이죠. 직장인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네. 보통 이제 8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합니다. 회사와. 그렇죠. 8시간 일하기로 하는데 앞뒤를 따져보면 훨씬 많아요. 준비도 해야죠. 그 다음에 출퇴근에 또 시간 써야죠. 오전 9시 출근이면 7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다시 저녁 7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루의 절반 정도를 내가 돈을 버는데 씁니다. 돈을 버는데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이 네. 거의 절반을 남한테 맡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회사에 맡기고 그 대신 나는 그 대가로 뭐 주급, 월급, 연봉 이런 식으로 돈을 받게 되죠. 아까 앞에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고 했는데 네. 이게 돈입니다. 이렇게 받는 게. 내 인생 절반을 회사 혹은 개인, 뭐 다른 사람,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한테 팔고 그 대가로 받은 게 돈이에요.
내 인생의 일부분이 아닌 굉장히 많은 거를 팔고 예. 돈을 받는 거고. 네. 그 대신 얻는 게 뭐냐면 그 돈으로 내가 쓰고 먹고 자고 할 여유를 얻죠. 그런데 그 돈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먹는 거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러니까요. 옷은 누가 사주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볼 때 대부분 직장인과 비슷한 사람들은 네. 하루에 뭐 12시간 정도를 써서 돈을 벌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 뭐 심지어 많게는 24시간 써서 일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8시간과 12시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해도 충족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뭐 잡을 2개씩 갖고 뭐 다른 일도 하고 시간을 더해서 뭐 야근하고 요즘 부업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일들까지 해가면서 이제 돈을 버는데 제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면 됩니다. 아까 내 시간 12시간을 투자하면 저쪽에서 월급의 형태로 나한테 돈을 주죠. 그렇죠. 내 시간은 곧 돈입니다. 그죠? 시간은 잔혹한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은 돈이고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많아집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나는 놀 시간으로 써도 되고 어디 가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으로 써도 되고 네. 그렇죠? 이렇게 돈은 곧 시간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하루에 절반 이상 일하는 방법은 네. 다른 일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본주의 사회는 나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투자하는 방법들이. 투자를 하면 내가 잘 투자되면 투자한 돈이 계속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내가 일한 게 아니라 자본이 일을 한 거죠. 그렇게 내가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만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활용해서 자본이 일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돈을 불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남죠. 그렇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네. 부자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고 부자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요. 만약에 내가 한 번도 투자든 뭐든 해본 적이 없는데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해야죠, 빨리. 네, 그겁니다.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따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요 이야기 좀 이따 하실 거잖아요. 아직 흐름상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돈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도 있다고 하시던데. 네. 우리가 그 돈은 되게 이제 크기로 많이 따져서 봅니다.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000원하고 1억 원은 차이가 크죠. 10,000배 차이가 나죠. 그쵸. 네. 근데 이런 것처럼 돈의 크기도 상대적이지만 네. 시간에 따른 돈의 크기도 상대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억 원이 5년 후에 2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네. 내가 이 1억 원을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 안 쓰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1억 원은 10,000원짜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10,000배 차이가 나지만 네. 이게 다시 2배로 커지는 시간이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네. 이 돈의 가치가 지금 1억 원이 아닌 거예요. 2억인데요. 2억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5년 후에 2억처럼 보여야 되고 10년 후에는 4억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이거를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0원과 1억처럼 10,000배 차이 나는 돈의 크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내 돈의 크기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를 네. 자세히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아마 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큰 돈과 적은 돈을 놓고 볼 때 네. 대개 보면 큰 돈은 중요하고 적은 돈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가 10,000개 모여야 1억이 되죠. 그래서 10,000원짜리부터 중요한 거고 네. 10,000원짜리는 다시 1,000원짜리로 만들어지고 100원짜리로 10원짜리로 1원짜리로 만들어진다는 걸 생각하시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큰 돈과 적은 돈을 볼 때 대부분 사람이 이 적은 돈을 너무 하찮게 대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 내 시간을 쪼개서 네. 누군가에게 팔고 그 대가로 얻은 거니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돈은 다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쵸. 자동차 살 때 그냥 뭐 5천만 원? 아유, 쓸까? 뭐 이러지 않죠. 네. 이 돈 다 쓰는 것보다는 2,500만 원짜리 차를 사고 또는 중고차를 사고 내가 이 돈은 다른 데 더 중요한 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쓰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구조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요즘 근데 소확행이라고 작지만 소소한 행복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큰 거는 더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큰 돈을 만들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돈을 만들려면 아까 소확행보다 미래에 조금 더 큰 돈이 됐을 때의 행복을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쓰고 싶어도 조금 참고 나중에 좀 큰 돈이 돼서 자동으로 돈을 크게 불릴 수 있을 때 이 돈을 쓰는 게 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쓰고 싶지만 참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요. 소비보다 저축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자기 돈이 뭐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네. 확실한 투자처에 넣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큰 돈이 될 수 있는 때까지 좀 참고 인내하는 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